안녕하세요. 오늘 파이 네트워크 최신 소식들이 막 담겨 있는데 지표부터 시작해서 좀 논란거리까지 있더라고요.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죠. 네, 오늘 저희 임무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자료가 이 파이 네트워크 현재 상황,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뭘 관심 있어 하는지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특히 지표 변화랑 또 특정 기사에 대한 분석, 이걸 통해서 좀 객관적인 정보랑 또 도는 소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유통량이 지금 약 74억 1천만 파이,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에만 약 9,800개 계정이 마이그레이션을 마쳤다고 해요. 네, 그 과정에서 420만 파이가 이동했고요. 맞아요. 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그 앱에서 채굴한 파일을 실제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그 과정인 거죠. 맞습니다. 네. 근데 현재 가격이 0.63달러로 약간 주춤하고 거래량도 좀 줄었다는 점, 이게 좀 눈에 띄네요. 가격은 뭐 0.64달러 선에서 움직이다가 지금은 0.63달러 부근에서 약간 횡보하는 모습인데요. 거래량이 적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막 적극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자, 이런 분위기일 수 있겠어요. 아, 관망세군요. 그런 상황에서 좀 흥미로운 소식이 있네요. 그 영상 만드신 분이 파이 메인넷의 진짜 사용자 수, 이걸 파악하려고 새로운 스크립트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. 단순히 앱 다운로드 수가 아니라 마이그레이션까지 딱 마친 그런 활성 사용자 수를 세워보겠다, 뭐 이런 거죠. 이게 왜 중요할까요?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네트워크의 실제 규모, 또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뭐랄까 겉으로 보이는 숫자 너머의 진짜 가치를 재는 데 꼭 필요하거든요. 그 초기 목표였던 1,000만 명? 이걸 넘어서서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진짜로 이 생태계 안에서 활동 중인지 알게 되면요. 네트워크가 얼마나 성숙했는지, 또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겠죠. 그냥 궁금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표를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실질적인 가치 평가에 중요하겠네요. 다음은 좀 중요한 정정 내용이 있었어요. 저도 이 부분은 살짝 놀랐는데 파이앱에서 만든 미활성화 지갑 있잖아요. 아직 블록체인에 정식 등록 안 된 거요. 여기에는 파이코인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. 이게 스텔라 기반이라고 해서 스텔라랑 똑같이 작동하는 건 아니었네요. 네, 맞아요.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기술적으로는 스텔라에 기반을 뒀지만 파이만의 어떤 독자적인 변경사항, 규칙이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혹시 사기로 코인을 잃었을 때 그걸 되찾으려고 급하게 새 지갑을 만들어도요. 그게 미활성화 상태라면 코인을 바로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반드시 이미 활성화된 블록체인에 등록된 지갑, 뭐 친구 지갑이나 거래소 지갑 같은 거요.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이게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 자산 관리 방식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. 와, 자산 관리랑 직결된다니?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. 꼭 알아둬야겠어요. 다음은 약간 논란이 있었던 크립토타임즈 기사 분석인데요. 2억 파이 이동, 막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는데 실제로는 200만 파이였다고 하죠. 게다가 이런 이동이 뭐 처음도 아니라고 하고요. 맞습니다. 과거에도 몇백만 단위 파이가 그 유동성 예비금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옮겨진 사례들을 보여주거든요. 이 유동성 예비금이라는 게 주로 이제 거래소 상장이나 시장 유동성 관리하려고 따로 마련해둔 작은 풀인데 여기서 핵심은 이번에 옮겨진 200만 파이도 어떤 중간 지갑으로 이동하긴 했는데 아직 그 지갑 안에 그대로 있다는 점입니다. 이걸 가지고 뭐 장외 거래, OTC로 개인한테 팔렸다 이런 추측은 현재로서는 좀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. 보통 자금 이동 패턴을 보면 유동성 예비금에서 나와서 중간 지갑 거쳤다가 거래소 같은 곳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분배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그럼 기사에서 이걸 뭐 강세 신호일 수 있다, 이렇게 본 건 좀 섣부른 해석일 수도 있겠네요. 영상 제작자분은 여전히 뭐 거래소 상장 준비 같은 내부적인 목적의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고요. 근데 뭐랄까 그 이동한 타이밍 자체는 뭔가 좀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. 네,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. 내부 관리 목적이라고 해도 특정 시점에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는 있을 수 있죠.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아직 거래소 매도나 개인 판매로 직접 확인된 상황은 아니라는 거 사실입니다. 너무 앞서 나가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이걸 계속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. 정보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단정 짓지 않는 게 중요하죠. 네, 확실히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네요. 마지막으로 시장 분위기 얘긴데요. 기사에서는 6월 28일 파이투데이에 대한 기대감, 심지어 바이낸스 상장 같은 엄청난 호재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지만 영상 제작자는 아직 공식 발표는 아무것도 없다, 이렇게 딱 선을 긋는 모습이었어요. 가격 저항선에 대한 시각 차이도 좀 재밌더라고요. 기사는 1.2달러, 영상은 0.65에서 0.7달러. 차이가 꽤 크죠? 그렇죠.
이게 바로 커뮤니티의 어떤 뜨거운 기대감하고 현재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단계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 같아요. 물론 기대감 자체가 시작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만 결국 중요한 건 확인된 사실 그리고 실제 진행 상황이겠죠. 어떤 루머나 기대감에 막 휘둘리기보다는 공식 발표 내용이라든지 기술적인 진행 이런 데 좀 더 집중하는 게 현명한 자세일 겁니다. 네,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 파이 네트워크 현재 지표는 안정적이긴 한데 약간 관망세가 엿보이고요. 그리고 미활성화 지갑 작동 방식처럼 놓치기 쉽지만 정말 중요한 기술적 특징들이 있다는 점. 또 외부 뉴스에 대해서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결국 중요한 건 정보의 맥락을 잘 읽는 능력이겠네요. 정확합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네트워크 내부에서는 지표 변화라든지 기술적인 메커니즘 업데이트, 또 자금 관리의 투명성 같은 이런 내실 다지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. 반면에 외부에서는 여전히 거래소 상장 같은 어떤 큰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크죠.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파이 네트워크의 성공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런 떠들썩한 외부의 이벤트일까요? 아니면 꾸준하고 안정적인 내부 시스템의 발전일까요? 이 점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